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했습니다. 합격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로 축하받고 이렇게 야호하고 있는, 나 뒤집었어. 일배수 밖에 있다가 일배수 안으로 들어간 기쁨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뒤집었어 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도 내 강의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서 1월 달에 이렇게 느긋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 저는요, 십수체예요, 십수. 10년간 여러분은 합격해서 나가지만 나는 또 떨어져서 4학년하고 하고 또 떨어져서 4학년하고 해서 계속 4학년들만 가르치고 4학년들하고만 사니까 계속 재수하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소진이 되었어요, 힘이. 그래서 지금 아주 여러분이 힘드니까 나도 힘든지 무척 힘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수험생의 삶은 사는 게 아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힘들게 간다. 그래서 수험생의 삶은 사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죠. 그래서 1차를 열심히 힘내서 했는데 또 2차를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소진, 기운이 바닥이 나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 먼저 정신 차려서 먼저 앞장서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쉬어버려야겠다라고 쉬는 사람이 꽤 있는데 먼저 일어나서 먼저 일어난 참새가 먹을 것도 먼저 찾는다고 여러분은 이렇게 일찍 시작한 여러분이야말로 행운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들이 2차 책은 내 책을 보고 많이 바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는 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신, 국립교육평가원에서 5년간 임용고시 출제도 해보고 진행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임용시험에 대해서 나처럼 실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사담당 장학사, 장학관, 과장 하면서 이 시험을 총괄해서 합격과 불합격, 통계 이런 걸 냈기 때문에 어느 선생님보다는 임용시험에 대해서 기획하고 집행하고 출제하고 채점하고 이 모든 걸 해본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물론 장학사 장학관 중에는 있겠지만 소위 강의라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 책에 있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내가 강의를 하면 적어도 300명, 400명이 모여들지요. 이번에 에듀넷에서 강의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다 모여가지고 강의를 하고 난 서울교대에서도 300명, 400명 내일도 또 특강을 하지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교대 성들은 오히려 자주 보니까 잘 모르는데 지방교대 가면 사인해달라고 막 몰려듭니다. 이날도 지방교대생들은 나한테 사인해달라고 모여든 걸 봤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와 같이 이번 주 지난주 토요일인데 이렇게 시작되고 이번 주 일요일은 대구 교육대학교 가서 특강을 하고 다음 주 토요일은 광주 교육대학교 가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것은 캐리스라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특강이기 때문에 내 제자들 2명 데리고 가면서 같이 특강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너무 머니까 못 가보지만 대구나 광주 가보면 경품도 많고 가보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긴 여기서는 짧으니까 막 빨리 이야기하고 주요한 시점만 이야기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 있게 또 여러분 질문도 받으면서 차분히 진행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내 카페인 하이패스 임용시험 길라잡이에 꼭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차는 시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도 BTS가 나왔다든지 프로젝트 학습이 나왔다든지 지금 현재 신문에 나왔던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쪽에 심층 면접방만 와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강의 자료도 좋고 또 현직 교사도 좋고 알림판 이런 것도 좋으니까 필요한데 꾹꾹 자유 게시판만 들어가지 말고 여기저기 보면서 공부하다가 짬짬이 들어와서 보는 게 시사. 결국 심층 면접은 시사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는 참 힘드니까 이 카페에 들어와 보라고 합니다. 이 카페, 하이패스 카페를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바로 연결하면 말해주면 여기 이 G스쿨에서 바로 성실의 원어 등록해 주니까 바로 쉽게 강의를 들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이 앞서서 임용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먼저 Q&A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터디는 해야 되나요? 나는 혼자 공부하는 유형인데 꼭 스터디를 해야 되나요? 제 대답은 이 차는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을 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혼자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꼭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수 3명 내지 4명을 하고 짝수를 주로 해보고 한참 하다가 크로스 스터디를 해보고 이와 같이 스터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수는 4인 정도 하되 짝수와 크로스 스터디를 겸해서 해보길 바랍니다. 근데 이 스터디가 여러분들 시간표를 보면 너무 시간을 빽빽이 짜가지고 그냥 실전 연습만 하다가 끝나는 수가 있어요. 실전 연습은 필요는 하지만 미리 배경 지식을 알고 실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전을 한 다음에 성찰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를 보고 그걸 고친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너무 욕심 많게 번수, 짝수, 크로스터들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내가 지금 일에 쫓겨서 가는지 알고 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잡은 것은 또 나쁩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제자들 이렇게 보면 너무 스터디 숫자가 많아서 마치 새겨서 내 것으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이와 같은 스터디에 가는 계획표를 짜서 나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안정권이 몇 점이에요? 안정권. 나 안정권에 있고 싶어요. 나 공부 좀 그만하고 놀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와 나는 1배수 바뀐데 과연 뒤집는 사람 있나요? 뒤집기가 가능하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또 제일 많죠. 사실 뒤집는다는 것은 안정권이 없다는 소리고 또 안정권이 있다는 소리는 뒤집기가 불가능하다는 소리나 똑같아요. 누가 이기느냐 싸움이나 같은데 여기에 경우수가 있습니다. 안정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어떤 데서 안정권이 있냐면 1.1배수, 1.2배수는 안정권이 있죠. 왜냐하면 1.2배수나 1.5배수 이하 지역은 과락만 면하면 합격이에요. 과락을 못 면한 사람 빼보면 많아야 1.2배수, 1.3배수예요. 과락 점수하고 앞에 점수하고는 차이가 20점 이상 나요. 그런 경우는 1.2배수, 1.5배수 미만은 앞에 0.5배수 이내에 들면 거의 안정권입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꼬리가 긴 분포를 하기 때문에 1배수와 1.5배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 데는 안정권이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처럼 2배수 정도 되면 안정권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2배수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정기분포를 하죠. 2배수면 한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가장 빈도수가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차이로 1배수와 1.2배수니까 점수 차이는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6점 차이. 작년에 경기가 2배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8점 차이나 이렇게 됐지만 올해는 분명 6점 정도로 될 겁니다. 서울은 3.4대 1이니까 당연히 6점 이하지요. 그 6점 정도는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도 서울의 최하 점수가 78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78점이니까 남들은 99점 맞는데 78점 맞으면 21점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사람은 180점 만점 맞아도 떨어지죠. 78점 맞으면. 근데 78점이라는 점수를 보면 2차를 포기하거나 아우 나는 1차 망쳤어. 준비 않고 어차피 뒤집기 안 될 거야 하고 준비 안 하는 사람들 78점입니다. 그래서 준비만 하면 보통 80점은 넘죠. 80점은 넘어도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대 1이 넘는 교육청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권이 없습니다. 근데 1.5배수, 1.1배수는 안정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꼬리가 길기 때문에 뒤에서 추월하면 너무 힘들어요. 반대로 올해는 미달교육청이 없는데 미달교육청 같은 도지역은 2차를 별로 공부 안 해요. 그리고 과락 없죠? 그럼 과락 없으면 나 그냥 안 해볼래요 하고 있으니까 의외로 그런 데는요 2차 평균 78점 나오고 막 그래요. 너도나도 준비 안 되니까 이 면접까지 짜증나는 겁니다. 저렇게도 모르나 저렇게도 아예 준비를 안 해보니까. 근데 서울 경기는 보면 워낙 잘해요. 준비를 빵빵하게 하거든요. 이게 뒤집기가 쉽게 되려면 앞에 고득점자들이 놀아버리고 막 술이나 먹고 나는 합격이라고 놀아야 뒤집히는데, 왜냐면 뒤집힌 사람이 있어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그렇지 1차 점수 잘 본 애들이 또 더 열심히 해버려요. 성격이잖아요.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애는 막 무조건 공부를 하면 과제라 하면 뭐 학점 나온다면 열심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위험 확률이 있는데 이건 시도별로 그렇다. 그래서 서울 경기는 안정권도 없고 뒤집기가 가능하다. 서울의 1배수는 93점이었습니다. 아니 평균은 2차. 그런데 우리는 1배 75%인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배수가 중요해요. 1배수보다 점수를 얼마나 많이 맞냐. 그런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꼭 1.5배수를 한다 해도 2차 점수가 97점 넘으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1.5배수 6점만 플러스하면 되니까 1배수 점수보다 6점을 플러스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7점 이상 맞으면 되니까 작년에 내가 1배수 밖에 있는 친구들만 30명 모아갖고 그 애들 6명씩 하루에 내가 가르쳤어요. 연구실에서. 그랬더니 그중에 절반이 뒤집기를 성공했어요. 6점만 플러스하면 되니까. 그중에서 다행히 99.3을 맞아가지고 1.3배수에서 0.3배수로 돼요. 왜냐하면 9점을 평균을 8점을 올라가 보면 0.3배수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1배수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97점만 넘으면 뒤집기가 가능하고 올해는 경기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센 데는 뒤집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2차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경쟁이 약한 1배수와 1.5배수가 굉장히 8점 이상인 경우, 즉 1.5배수, 1.3배수들은 과락만 넘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뒤집기가 곤란합니다. 정말 두 개 합해서 뭐 60점 정도나 50 몇 점도 있지 않습니까? 미달교육청 같은데 그런 데는 뒤집기가 1.2배수 교육청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8점 이내면 뒤집을 수 있다. 정말 잘하면 1배수하고 내 점수하고. 근데
6점은 정말 노력하면 될 수 있다. 3점 정도는 가볍게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경쟁률이 낮은 교육청. 이런 데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야, 결시자 몇 명이야? 막 하고 조사하는 이유가, 야, 결시자 빼면 결국 일배수 아닌 거 아니야? 놀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려고 막, 초인권 카페 보면, 야, 너 뭐, 그렇게 조사하는 데는 다 경쟁률 낮은 교육청을 조사합니다. 왜? 놀아도 될 거, 놀고 싶어서. 근데 뭐, 서울 같은 데는 결시자 있어봐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한두 명 빠져봤다 아무. 그래서 의외로 변별력이 굉장히 커갖고 점수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아예 안 해버린 사람들은 점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과락은 안 주지만 점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쟁률이 작은, 경쟁률이 낮은 교육청에서도 조금만 노력하면 점수가 팍 다 안 하니까 조금 하면 빚이 확 날 수도 있습니다. 2차에서 과락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출석만 하면 과락은 안 주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내 하이패스 책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시도 것은 없어요. 우리 시도 거 아닌 것을 꼭 봐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시도 문제는 원래 그렇습니다. 당해 시도 문제는 3년간 절대 출제 금지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출제인들이 하는 일이 3년 전부까지 딱 뒤지면서 뭐가 나왔나 하고 살펴보는 게 주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시도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다른 시도 문제는 마구 나와요. 다른 시도 것까지 다 살펴보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울의 경우는 일주일 내내 내 책을 뒤졌대요. 뒤지면서 혹시 조학규 교수님 책에서 나온 거 똑같이 내면 어떨까 하고 보는데 사실은 중독성이 있어서 내 책을 일주일 내내 뒤지다가 보면 내 책에 있는 문제하고 비슷하게 냅니다. 내 책을 전부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가면 내 책을 다 이잡듯이 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책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 그 비슷한 문제도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 시도가 아니라 다른 시도 문제를, 기출문제가 비교적 질이 높기 때문에 다른 시도 문제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기를 지원했다. 서울 문제 안 본다. 인천 문제 안 본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시도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는 게 좋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출제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강은 꼭 들어야 되나요? 엊그제도 내 책이 벌써 다 1,500권 발행했는데 다 동이 나서 벌써 2,000권이 넘어섰거든요. 결국 보통 400권 정도 팔립니다. 전국 교대생 3,600명인데 그래서 교수님 이 책이 워낙 잘 돼가지고 인강 들을 필요 없이 이 책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강을 안 듣는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책은 3,400권 팔리는데 인강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교재를 천천히 보면서 실전 문제를 풀어서 자기 습관화 되게 해야죠. 그러나 이 책에 저기 있는 책이 2,000페이지가 되는데 인강으로도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없고 이 차근차근 들으면 글로 읽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 살아납니다. 여기 핵심 요체가 무엇인가를 봐서 살아납니다. 알기 쉽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스터디부터 하고 실전 문제부터 하는데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앞부분의 배경 지식을 알고 나서 실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실전 문제만 풀면 처음에는 늘은 것 같지만 그 자리 스톱이에요. 우리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이 습관이 되면 못 고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한다더라 잘 알고 시작하고 친구끼리 코칭을 해도 기본을 알고 하면 좋은데 아마추어끼리 서로
피드백을 해주면 그 피드백이 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같게 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원격 강의는 인강은 핵심 요점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들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인강만 들으면 다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인강은 초중급용이고 이 교재는 중상급용입니다. 아무리 내가 9시간 동안 철저히 이야기해도 9시간 들어가지고 합격하기는 힘듭니다. 보다 배경 지식을 확실히 알고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책이 하이패스 심층 면접, 그다음에 하이패스 수업 실연이 있고 영어가 있죠. 그런데 이 실전 문제를 잘 알아가지고 이 두 책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여기다가 클릭하면서 글을 쓰면 성실회원으로 등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되고요. 지금부터 9시간 동안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기출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는 실전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가지고 9시간 동안 심층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통 특강 때는 3시간, 2시간 정도만 끝내기 때문에 9시간이면 그래도 여유 있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시대별로 2차에 2차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고 어떤 과목인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간략히 설명을 하면 여기 단독 출제와 공동 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만 있는 과목이 반성적 성찰이라는 시험 과목이죠. 근데 우리 서울교대생들도 4학년한테 지난 시간에 반성적 성찰을 질문했더니 반성적 성찰이 무엇이에요? 하고 그 제목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차를 아주 준비를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성적 성찰이 있고요. 인천은요, 특징적인 게 심층 면접이 20분이에요. 막상 20분간 말을 하면요, 좀 이따가 동영상을 5분짜리 볼 건데 5분짜리도 굉장히 지루할 정도거든요. 여러분한테 20분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사실 20분을 이야기하면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다 뽀록 날 정도예요. 그래서 인천은 심층 면접을 많이 공부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20분간 3분, 5분 대답하기는 적당히 때워서 이야기하는데 20분간은 온갖 지식을 다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는 섣불리 못 알아듣게 인문 정신 소양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요걸 가지고 공부하기가 참 어렵죠. 광주는 수업 면접이란 실기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수업 면접 반성적 성찰이나 수업 나눔이 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알기가 쉽고, 경기야말로 가장 특징적이죠. 그래서 서울 제 강의에서도 먼저 심층 면접, 수업 실현하고 경기 특색을 가지고 강의를 마련한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집단 토의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사실은 이 집단 토의는 내가 일요일마다 전문직 장학사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하고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현장감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론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항상 현장 밀착형 문제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밀착형 문제를 여러분한테 알하기 위해서 카페를 만든 것도 그 이유입니다. 내 책을 쓴 것은 올해 4월인데 그 뒤로 교육청 방향이 상당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바뀌는 것들을 알라고 하기 위해서 카페에다가 올리고, 실제로 전문직들이 많이 보는데 이 집단 토의는 전문직들은 어느 시도나 다 합니다. 즉 집단 토의는 완전히 인지적 영역이 아니라 정의적 영역을 평가해요. 그래서 나는 집단 토의에 대해서 여기 서울 시내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누구도 나처럼 집단 토의를 지도해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교총 강단에서부터 집단 토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단 토의, 수업 나눔 이런 게 특징적이어서 그 사람들하고 많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있는데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기소개서 쓴 걸 가지고 면접 문제에 직접 물어보니까요. 근데 나는 경기 안 봤으니까 자기소개서 소용없어. 나중에 소개를 하게 하겠지만 이 자기소개서는 경기교육청에서 이건 꼭 알아야 돼. 이건 면접으로 꼭 알아야 돼 할 문제를 고르고 출제해서 낸 문제들입니다. 매년 4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6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보는 사람도 경기교육청의 자기 성장 소개서를 잘 보고 답변을 하면 교직관이나 교육관이나 현재 문제를 묻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접 문제보다 문제가 좋습니다. 그 문제를 묻고 미리 생각해서 답변을 쓰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책에 보면 그 자기소개서에 답변들이 다 있어요. 물론 그걸 외워서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거기를 보고 그런 식으로 나도 이렇게 면접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야겠다를 연구를 해서 자기소개서를 꼭 보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경기가 아니니까 소용없어가 아니라 이거 공부하면 엄청 좋습니다. 왜? 경기도 장학사님들이 열심히 가장 좋은 문제를 연구에 또 연구를 해서 문제를 내서 미리 뿌리니까요.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실전 문제 맞는다 해도 한 문제당 열흘 이상 걸리지만 이 사람 여러 명이 모여서 이걸 만드니까 질이 높습니다. 내가 봐도 맞아, 질이 높은데?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면접 문제 나오면 참 좋은 문제가 되겠는데 하는 것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걸 쭉 보고 충남은 지금 없음 꽤 많죠. 과정안이 없음 뭐 많죠. 올해 또 없앴습니다. 이렇게 없애는 게 많은데 과정안을 없애는 교육청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과정안은 설계 영역이거든요.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를 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쪽이 없어지고 있는데 또 설계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과정안은 여러분이 자기 교육청을 보면서 과정안 연습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구분해야겠어요. 제주도 특징 있죠. 수업 실기 막 나옵니다. 이거 뭐 피아노 쳐봐라, 달리기 해봐라, 뭐 해봐라. 준비를 해야만이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독 출제와 공동 출제 구역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시험 보는 구역이 단독 출제인가 공동 출제인가를 보고 단독 출제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공동 출제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단독 출제는 시도 교육청, 즉 장학사님들이 출제하는 것에 비하여 공동 출제는 시도 교육청이 아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합니다. 자, 이 차이가 우리는 알겠죠. 여기는 현장 밀착형이죠. 왜? 장학사님들이나 교장 교감은 계속 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몸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출제를 해도 이런 문제는 신규 교사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문제를 주로 생각해서 출제하고 교육과정평가는 교수님들이 하니까 현장을 잘 몰라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고 요새 뭐 고민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습지도 생활지도 관한 문제를 세트를 주고 우리 면접 문제처럼 이런 상황을 주고 이럴 때 학습지도 어떻게 하겠냐 생활지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그냥 터놓고 현장을 잘 모르니까 약간 교대 교수님들이 내기 때문에 이론적이다. 이쪽은 현장 밀착형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이 단독 출제면 자기 시도 홈페이지, 연구정보원
연수원 홈페이지를 부지런히 가서 좋은 글귀를 가져와야 되고, 공동출제는 그나마 좀 덜 가져와도 되는데, 이 공동출제도 한 가지 유형만 하는 게 아니라 한 3가지 유형을 출제해서 또 보려면 시도에서 선택을 하고 그걸 수정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아니라 약간 현장 밀착형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공동출제와 단독출제는 적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자기교육청에 대한 시도 정책을 많이 내고 있죠. 특히 경기도는 이게 심하고 서울도 상당히 하죠. 예를 들어서 교육감 1기 정책과 2기 정책의 차이를 말하라. 교육감 2기 정책에서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느냐. 준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시도에 교육감 쳐가지고 검색해서 내 카페도 검색해보고 일반 검색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것도 알아야 줄줄이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공동출제에서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단독출제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앞에서 교육청에서 단독출제인가 공동출제인가 그것을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출제, 특히 교육 시사적인 문제를 많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심층 면접이 말로 하는 뭘까요? 자, 뭘까요? 네, 교직 논술입니다. 말로 하는 교직 논술. 그래서 교직 논술 소재에 내 책에 교직 논술 소재에 있었던 것이 다시 논술 문제로 면접 문제로 나오는데, 교직 논술은 1200개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200개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3분, 2분만은. 거기에서 키워드 핵심용만 조금 뽑아오면 더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2차 하면 지겨워요. 아니, 1차로 끝내면 더 좋을 걸.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가가지고 도대체 1차 시험 그거 없애버라. 1차 시험은 1차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좋은 교사가 될 것인가, 2차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좋은 교사가 될 것인가 하면 2차 시험이 더 좋은 교사를 뽑는데 훨씬 좋은 거다. 예를 들어서 좋은 교사라는 것은 달리기 잘하는 교사, 말 잘하는 교사, 그림 잘하는 교사, 어떤 교사가 가장 타당성 있느냐? 이게 아니다. 수학 잘하는 교사, 국어 잘하는 교사? 아니다. 초등학교를 가르칠 수 있는 지적 능력은 전국 어느 교대든 교대를 갈 정도면 몰라서 못 가르치지는 않는다. 그 초등학교 가르칠 그 내용 수준을 몰라가지고 못 가르친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열정과 긍정성 또 협력성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부적응 교사가 있고 쫓아내고 싶은 교사가 있고 이러지, 아는 게 없어서 쫓아낼 정도로 안타까운 건 아니다. 그래서 2차가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요구하느냐. 어떤 신규 교사 나가고 커피 시간에 저는요 모카밖에 안 먹어요. 자기가 주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사지 청소부인가요? 청소는 청소부 불러서 청소해요. 이러고 또 물은 각자 떠먹지 왜 내가 떠다 줘요? 신규가 왔으면 이런 일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 사건입니다. 신규 교사가 오자마자 누가 통닭을 한 마리 사왔는데 딱 보자마자 옆에 주위에 선생님들이 있는데 난 닭다리 좋아해 하고 자기가 닭다리 뚝 뜯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기가 차서 교장 선생님, 세상에 오늘 동학년 애가 있었는데 신규 교사가 자기가 나 닭다리 좋아하는데 보자마자 뜯어먹는 거 있죠. 그래서 아마 아침을 안 먹고 왔나 보다. 배가 워낙 고파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 눈치는 봐야죠.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그러면 그다음부터 선배들이 도와주려다가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2차가 요구하는 것은 정의적 영역이 좋은 사람을 뽑아달라.
교장 선생님들이 나한테 와서 교수님 아예 자격증 주지 마세요. 싸가지 없는 사람은. 좀 이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못 가르쳐서 큰일 났어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이런 성품이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아예 이번 시도교육감이 내년부터는 1차는 당락만 결정합시다. 패스페일. 즉 말하면 2배수로 2배수 안에만 들거나 또 1.5배수 안에 들면 당락만 결정하고 다 없앤 다음에 2차 점수로만 1배수로 뽑지 괜히 1배수에서 시험을 잘 보면 2차를 망쳐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학교에 와서 교육을 망칩니다. 그래서 당락만 결정합시다 하고 교육부 장관한테 건의를 좀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싫으면요. 1배수는 100점 만점 하고 2차를 400점 만점 해가지고 모든 게 결정된 2배수 2차에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강원도가 그럼 잘 됐다. 우리는 교육과정 시험 아예 내년부터 안 보겠다. 여러분들 소진되고 힘든 게 교육과정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교육과정 이 많은 책들을 다 보고 막 하나 이거 통암기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빈칸 찾기 뭐 그러라고 그거 알아서 교육과정 바뀌면 싹 바뀌고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필요한 지식만 싹 검색해서 찾는 거지 그걸 머릿속에 넣으면 사람이 컴퓨터요? 이거 소용없는 것 같고 교대생들 고생만 시켰다 하는 것들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신 2차 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건의도 해놓고 작업도 하고 토론이 한창 진행됩니다. 내가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얼마만큼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시도에서는 2차 갖고 변별력을 많이 내서 1.5배수여도 2차만 잘 보면 1배수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2차를 등한히 할 수가 없이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영어 원어민 교사가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영어 원어민 교사는 들어가기 10분 전부터 책상 정리 정도 다 해놔요. 나간 다음에 정리 정도 다 해요. 그냥 물걸레 다 자기 교실은 자기가 청소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별로 안 타가 이렇게 노란머리 아가씨 와갖고 막 청소 정리정을 잘하니까 깜짝 놀래요. 사실은 정리정돈 그리고 항상 인사하고 뭐 설선수범하고 또 자기가 맞는 공유하고 이런 교사가 나오면 최고다. 이런 교사를 뽑고 싶어 한다는 게 교육청의 마음이다. 그러면 심층 면접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면대면으로 앉았다.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보고 앉았다. 그래서 바디 랭귀지까지 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차를 공부할 때 바디 랭귀지를 해야 되잖아요. 긍정성.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강의가 끝나면 박수도 쳐주고 좋아요도 하고 최고에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요. 너 짓거려봐. 나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앉으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나 없나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나와 소통이 되는 바디 랭귀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얼굴은 예쁘지만 성질 싸납게 생겼다. 저 애는 정말 착하게 생겼다. 저 애는 그냥 생글생글 웃어서 힘이 절로 난다. 뭐 이런 인상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파악하고 싶어 한다. 면대면. 주로 정의적 능력, 태도 이것을 파악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글씨 써가지고는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정의적 영역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언어적 응답을 통해서 교직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아예 법에 교직관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교직관부터 알아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인성, 성품, 사람의 어떤 그 다음에 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은 교육적 소양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사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1차 시험이 이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나온다. 이러해서 1차 시험을 부정하려고 교육감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출제를 한다. 여러분들이 평가자가 가면 목표, 이원, 분류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이쪽에 내용 영역이죠. 이 내용 영역 세 칸에는 이렇게 교직관. 교직관 속에는 교육관이 포함되고 인생관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합해서 교직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품성. 그 다음에 교직 교양. 교사를 할 만큼의 교양적인 소양이 있는가. 이걸 교육 정책을 많이 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태도는 문제 해결력이 있나? 딱 이 주어진 제시문을 보면 이 제시문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 나의 해결 능력이 있나. 그 다음에 서로 면접관과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잘 어울리는지 이런 걸 보는 게 대인관계 능력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 구분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배분을 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서는 사실은 태도 영역, 즉 정의적 영역을 보려고 했는데 의외로 이것밖에 포함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날은 뭐 나한테 올 때 스리퍼 질질 끌고 오고 아주 짧은 팬티 입고 오고 뭐 그냥 잠자다 눈곱 안 뜬 채로 그냥 와서 상담하잖아요. 그렇게 오는데 면접장에 갈 때는 쫙 빼입고 졸업사진 찍을 때처럼 화장도 하고 뭐도 하고 갑자기 미녀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뭐 적당히 있다가도 그날은 탁 바르게 안녕하십니까 대답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차이를 못 느껴요. 그날은 누구나 만약에 평소처럼 적당히 하다 보면 팍팍 점수를 손해하는데 그날은 점수 따기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교사가 학교에 발령받자마자 면접 때 한 말은 다 없애고 지 마음대로 해요. 막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그날은 변별력이 없어요. 너도 나도 잘해버리니까 결국 변별력이 없고 처음에 의도하고 달리 이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이런 걸 아는 내용 영역이 우리 점수를 좌우한다. 왜 그런다고? 이쪽을 보려고 하는데 이쪽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잘하니까. 그래서 이쪽이 결정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책도 많이 읽고 스터디에서 많이 연습하고 실전 문제 다루어야만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 이상은 이걸 보려고 하는데 10분 안에 그 사람의 그 인성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쪽이 파악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집단 토의를 하기도 하고, 집단 토의는 42분 하거든요. 40분간 앉아있으면 습관이 나와요. 그리고 20분간 심층 면접을 하면 20분 동안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10분 동안 해버리면 10분 동안에 이게 파악이 힘들어서 이쪽으로 변별력이 가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시간도 늘리고 하려는데 숫자는 많고 늘려버리면 너무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어떻게 공부하면 어젯밤에 조교를 시켜서 준비를 다 해보라 해서 거기 빠졌습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그래 보니까 학습 지도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예, 교직, 그 다음에 생활 지도가 많이 나오고, 교직관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양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서울, 경기, 평강, 공대 이렇게 쭉 해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학습 지도 하는 것이 학습 지도인가? 어떻게 생활 지도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있나?
어떤 교육 정책을 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가지고 보는데 역시 경기교육청이 교육 정책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2019 문제를 분석해 본 것인데 결국 우리가 면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학습 지도를 하고 어떻게 생활 지도를 하고 어떻게 교직관을 이 교직관 알기 제일 쉬운 게 뭐라고? 경기도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쫙 써보는 거예요. 그 답이 그 써보면 많이 늘어요. 그 다음에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 속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예를 들면 서울의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자 요새 프로젝트 학습이 온 서울 시내 무조건 하면 서울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간 재구성 학습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창의력 있게 바꿔야 된다. 이게 내 그 카페 하면 학교 공간 혁신 뭐 이런 거 쳐보세요. 줄줄줄 나와요. 이게 지금 열심히 하고 전문학습 공동체 전학공 그래서 성장 중심의 평가 이게 과정평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따져보니까 요새 가장 핫 이슈들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요새 핫 이슈가 뭐냐? 그것은 내 카페에 검색을 해보면 핫 이슈들은 다 올라가 있다. 그래서 교재가 내 하이패스 교재도 필요하지만 카페에 있는 것도 요새 나올 만한 문제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 시험 공부할 때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예 카톡도 끄고 SNS도 다 끄고 막 이렇게 공부해도 됐지만 2차 시험에도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2차 시험은 어떤 날은 내일 어제 신문에 난 것이 또 시험 문제 나와요. 왜냐하면 하다가 그거 안 되겠다 바꿔치자 안 돼. 신문이 딱 와요. 신문은 계속 들어옵니다. 이 문제 나왔네? 탁 그 문제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그 시사회, 교육 시사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과정 중심 평가, 여기도 성장 중심 평가, 여기도 그래서 다 민주 시민 교육, 도리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 자치, 평화 통일. 그래서 전부 다 핫 이슈들이 출제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핫 이슈들이 무엇인가? 뭐가 출제될 것인가? 물론 지금 이것은 작년에도 핫 이슈였지만 올해도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것만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봐서도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심층 면접을 잡을 수 있나. 여러분들이 흔히 그래요. 임용시험은 경향성이 없는 것이 경향이다. 그 말은 뭘까? 나는 분석할 줄 모른다. 그래요. 요새 빅데이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유목화 시키고 잘하면 그 속에서 규칙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한두 개는 막 흩어져 있지만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 규칙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규칙성을 잡아내야 돼요. 경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땠어요? 교육과정 시험이 올해는 쉬웠고 작년에 어려웠고 재작년에 쉬웠고 그 앞에 어려웠잖아요. 교직노수 반대로 갑니다. 올해는 어렵고 작년에 교직노수 엄청 쉬웠죠. 재작년에 어려웠고 그 다음에 쉬웠잖아요. 이게 꼭 가죠. 인천과 경기 어땠어요? 작년에 인천이 확 몰렸고 올해는 경기로 확 몰렸고 이게 해가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향성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경향성을 분석해서 하는 사람이 전략적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은 이와 같은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심층 면접에서 잊지 말아요. 퀴즈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냅니다. 심층 면접에서 변별력, 결국 점수에 올라가고 내려 큰 차이는 뭘까? 뭘까? 시간.
시간입니다. 가장 점수를 망쳐버린 게 시간 오버타임으로 완전히 망칩니다. 한 문제를 아예 못 외웠구나 이럴 때 과락 비슷한 점수가 나와버립니다. 거기서 망치면 10점 이상 손해보기 때문에 거의 2차에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또 앞으로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뭘까? 말로 하면요, 그럴듯하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계속 30 몇 명의 말을 똑같은 말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없어요. 여러분도 영화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2번, 3번, 4번, 5번, 10번 들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30번 그 영화를 봐봐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졸려요. 하품 나오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대신 가짓수, 첫째, 둘째, 셋째 하면 다 했나 보구나. 근데 둘째만 말한다면, 그러니까 비슷할지라도 첫째, 둘째다가 생각이 안 나면 셋째 붙여가지고 첫 번째하고 비슷하게 말해도 이상한데 하면서도 아니 맞나보다 하고 넘어가지. 이걸 틀어볼 수 없고 녹음해놓은 것도 아니고 다시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글이라면 앞에 하고 비교해보고 똑같은 말 2번 썼네 점 쳐놓는데 말 넣을 때는 그냥 비석이 넘어. 가짓수 채우는 게 가짓수만 맞으면 웬만하면 맞았다고 한다. 그래서 시간과 가짓수가 가장 큰 변별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해야 1시간이 끝날 줄 알았더니 시간이 오버되어서 이상 1교시를 마치고 다음에 2교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